자, 회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매일경제TV 이창원 매니저입니다. 자, 방송에서는 매일 장보는 남녀와 그리고 생쇼에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자, 목요일날 또 고고쇼까지 총 프로그램 3개 하고 있고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이 주제 바로 이제 2021년 바로 다음 주입니다. 내일만 하면 이 대망의 2020년, 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0년도 마감이 됩니다. 자, 내년부터 또 본격적으로 우리 종목 매매 해야겠죠? 자,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종목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님, 자, 마이크 화면 잘 들리시죠? 자, 마이크 화면 잘 들린다 7번 눌러보세요. 원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자, 마이크하고 화면 잘 들린다 7번 회원님. 마이크 화면 잘 들린다 7번 눌러보세요 회원님. 네, 감사합니다 회원님.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이 시장의 전기차 2차전지 섹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좀 저점 매수가 가능한 유망 종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시장의 선택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또 이런 안암전자, 자, 이런 종목들을 좀 골라봐야겠죠. 저점에서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종목들을 골라봐야겠습니다. 회원님,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자, 우선은 오늘 코스닥이 무려 3% 넘게 급등을 했는데요. 자, 보시면은 뭐 하루 만에 전고점을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자, 어마어마합니다, 회원님. 결국은 오늘은 코스피는 뭐 일부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고, 코스닥 쪽으로 매수세가 다 몰리면서 하루 만에 신고가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요즘에 시장을 보면은 참 변동성이 어마어마한 그런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회원님, 우리 회원님들 그리고 시청자분들도 분명히 좀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강하고 방향성, 하루가 다른 그런 방향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장이 정고점을 돌파하는, 결국은 여러분들 지금 시장은 또 키맞추기죠. 최근에 삼성전자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제 수급이 몰리다 보니 삼성전자로 인해서 일부 소외되었던 코스닥 개별주들의 수급이 오늘 붙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물론 모든 종목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또 시장은 돌고 돌아서 계속 순환매 장세가 계속될 걸로 봅니다. 될 것으로 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시장 코스닥 특히 강했는데요. 바로 대주주 양도세 부분, 이 문제가 어느 정도 또 피해 가는 거죠, 개인들이. 요거 잠깐 끝나고 나서
시장은 또 기다렸다는 듯이 개인 투자자들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 시장을 올렸습니다. 오늘 개인들이 엄청나게 매수가 들어왔는데 지금 그 거의 뭐 3거래일간 23일부터 28일까지 28일까지 이거 대주주 양도세 이거 그 걸리는 기간이죠. 이때 그 2조 한 1000억 2조 1000억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개인들이 요즘에는 거의 뭐 개인 투자자들 힘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자 그리고 나서 또 오늘 무려 이제 개인들이 2조 넘게 샀어요. 오늘 기관과 외국인은 매도하고 개인들이 엄청나게 샀습니다. 오늘 개인 투자자들 힘으로 끌어올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인들이 양대 시장에서 거의 뭐 2조 4천억 정도 순매수 들어왔습니다. 최근에는 개인들의 힘이 강해지고 있다. 말 그대로 뭐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그동안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힘이 워낙 이제 약했죠. 뭉쳐지지 않는 모래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래도 워낙 많다 보니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힘을 현재 발휘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코스닥의 강한 반등 그리고 코스피 또 신고가 이 흐름은 개인들이 만들어냈다. 기관과 외국인은 오늘 매도예요. 매도 물량이 계속 나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보시면은 자 지금 이제 수치로도 나오죠. 여러분들 그 과거에는 개인이 매수하고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하면 어떻게 보면 그 하락의 공식이었죠, 회원님. 하락의 공식이었습니다. 개인이 순매수하면은 시장은 거의 뭐 무조건 빠지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여러분들 그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죠. 오히려 개인이 매수가 들어오니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 코스닥 이거 올린 거 보세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힘이 이렇게 갑니다, 회원님. 자,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내일이 마지막 거래일이죠? 내일 마지막 거래일이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2월 30일이죠? 내일까지만 합니다. 31일은 휴장이고요. 그리고 참고로 그냥 상식선에서 말씀드릴게요. 1월 4일날 2021년 첫 거래고 10시에 시작합니다. 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 대주주 양도세 문제를 피한 개인들의 귀환, 개인 투자자들의 귀환 지속될 것이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런 시장이 오늘 이제 또 다시 한번 개별주들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는데 여러분들 이런 시장이 지속될 것이다. 1번
아니다. 그냥 잠깐이었다. 2번 한번 눌러보세요. 이런 시장이 좀 지속될 것 같다. 1번 아니다. 오늘의 어떤 개별주 반등은 그냥 잠깐의 이벤트였다. 2번 한번 눌러보세요 회원님. 예. 1번 또는 2번.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뭐 많이 눌러주셨는데요. 자, 일단은 그렇죠. 지금 보면은 1번이 한 대략 봐도 한 85%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 대주주 양도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자 23일부터 28일까지 이때를 피하기 위해서 개인들이 매도를 한 거고 물량이 다시 들어왔는데 결국은 이 양도세 문제로 빠졌던 거라면 이게 또 해소가 됐으니 지금 시장은 다시 또 개별주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단순히 삼성전자만 오르고 개별주들은 완전히 소외되는 시장이 아니고 그 반대로 오늘 같은 시장이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회원님. 요 최근에는 워낙 시장이 좀 별로였죠.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테마 모멘텀이 있는 그런 개인 투자자들이 재미없는 시장이 지속됐는데 그거는 단순히 이벤트였어요. 대주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제 그게 끝났기 때문에 다시 또 저는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시장의 강한 어떤 개별주의 상승이. 그 이유는 이 대주 양도세 말고는 리스크가 별로 없고 그리고 지금은 부동산 지금 세금으로 막힌 상황. 그리고 현재 20대와 30대 이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 열풍. 이거는 저는 당연히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은 오늘 개인들이 지수를 올린 거라면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떠나지만 않는다면 그리고 현재 양적 완화 기조 은행들의 금리 인상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이 본격적으로 시장만 안 되고 현재 개인들이 주식시장에 계속 진입을 한다면 다시 이 개인 투자자들 이 개별주, 테마주, 급등주 이런 종목들이 올라올 수 있는 이 개별주 시장은 지속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안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회원님. 요 잠깐 시장이 안 좋았던 거는 개인들 때문에 그렇다면 다시 개인들이 돌아온다. 오늘 돌아왔고 내년에도 비슷한 흐름이 저는 이어질 걸로 보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안 올라갈 이유가 없어요. 결국은 오늘 또 아남전자 같은 이런 종목들이 당연히 또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런 종목들이 올라간다는 것, 상한가를 간다는 것 자체가 개인 투자자들의 귀환이에요. 개인들이 좋아할 만한 종목이 오늘 또 급등이 나온 겁니다. 결국은 다시 또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회원님. 지금 여러분들 지금 연준에서 뭐라 그러죠?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지금 정부에서도 뭐 자영업자에게만
재난지원금 준다 그래서 뭐 말 많죠. 근데 그러면서 뭐 돈을 그냥 뿌리냐, 재정 어떠냐 하는데 미국은 지금 더하죠, 회원님. 미국은 현재 개인당 뭐 2,000달러를 주느니 뭐 600달러 주느니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지급한다는 얘기예요. 돈을 엄청나게 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라는 거는 결국은 자산 시장으로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고, 대표적으로 부동산, 주식 시장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 그런데 현재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주식 시장과 부동산 시장은 좋습니다. 지금도. 왜냐면 화폐 가치가 낮아지니까 돈을 푸는 거 아닙니까, 회원님. 근데 여기에 우리나라 정부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오판을 한 거죠. 차라리 규제를 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부동산을 잡겠다라는 얘기 자체도 안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규제를 안 만들었으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뭐라고 생각해요? 아, 시장에서 돈을 풀었으니까 자연스럽게 부동산으로 돈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자연스럽게 오르고, 그리고 주식도 자연스럽게 오르는구나. 어차피 돈을 푸는데 어떻게 부동산이 안 올라갑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데. 그러면 정부에서 욕이나 먹지 않아요. 정책 실패라는 얘기 자체가 나오질 않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그 누가 와도 못 막기 때문에. 부동산 상승은 돈을 풀고 있는데 어떻게, 금리가 이렇게 제로금리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부동산이 안 오릅니까? 당연히 오르지. 근데 이거를 정부에서는 시장 논리를 아예 무시해버리고 부동산을 정책으로 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부터 거기서부터 이제 욕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못 잡아요. 그죠? 어떻게 잡습니까? 왜냐면 시장 논리로 가는 건데,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근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이 더 호황이 돼버렸죠. 우리나라는. 왜? 부동산 지금 못 잡아요. 더 오히려 올라가고 있고, 대출 받고 여러가지 제약을 더 두면서 실질적으로 20, 30대 40대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시장 신규 진입이 어려워졌다. 결국은 뭐 분양이나 물론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수도권의 분양은 말 그대로 로또 청약이라고 하죠. 분양가 상한제 이런 거 만들면서 오히려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20, 30대 부동산 시장 신규 진입이 어려워지면서 그 엄청나게 풍부해진 저금리와 양적 완화로 많아진 돈이 지금 전부 주식 시장으로 몰리고 있다. 삼성전자 우리가 아파트 한 채를 사는 것보다 삼성전자 100주 사는 게 더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은행에서는 대출이 안 나오고 지금 현재 개인들의 신용 매수도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죠. 증권사에서는 신용 매수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개인들은, 네, 어서오세요 회원님. 그동안 개인들은 기관과 외국인의 이 돈의 힘, 돈의 논리에서 뒤처져서 상당히 어려운 그런 현실에 봉착을 했는데, 이제는 이 개미도 말 그대로 티끌모아 태산이 돼버린 거예요. 개인들이 매수해서 증시가 올라간다. 지금 이런 장입니다. 원래는 보통 개인들 매도, 기관 외국인 매수, 이래야 지수가 올라가는 성공 공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절대 아니죠. 지금 이런 시장입니다, 회원님. 네, 저는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제 대주주 양도세 문제도 끝났기 때문에 뭐 내년에 이제 또 내년 이맘때쯤 말에 가면은 대주주 양도세 문제 또 얘기 나오면 한번 또 출렁일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오늘은 좀 약간 억눌린 매수세가 들어온 거고요, 회원님. 그쵸? 뭐 제가 이런 시장이 계속된다 그래서 코스닥이 또 내일도 막 3%씩 오르는 이건 억눌린 게 한 번에 분출이 된 거고요. 매일 이러지는 않겠죠, 당연히. 이 개인들의 이 개별주 개인들이 좋아하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내년에 매매하면은 충분히 또 많이 수익 낼 수 있어요, 형님. 요 22일부터 어제까지 지속된 어떤 그 개인 중심의 개별주들 많이 못 갔잖아요. 특히 바이오 이런 거. 그쵸? 바이오주나 테마주, 모멘텀 있는 재료주들 이런 거 다 못 갔잖아요, 최근에. 올라갔던 애들 다 맞아 떨어졌잖아요, 그죠? 다시 근데 시작입니다. 이 개인들이 좋아할 만한 종목들 아닙니까, 그죠? 포스코 ICT, 뭐 아남전자, SCM 생명과학, 뭐 이런 것 전부 다 개인들이 좋아하는 종목들. 크리스탈 지노믹스. 네. 제가 생쇼에도 넣었던 종목들이고요. 그렇죠. 이런 종목들이 전부 다 오늘 뭐 일제히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바이넥스, 네. 이런 종목들 다시 또 키 맞추기 장세가 될 겁니다, 회원님. 장세가 다시 시작될 거예요. 오늘 현대바이오, 네. 개인들 매수세 붙으면서 또 상한가를 가버렸습니다. 이런 장입니다. 다시 회원님. 개인 중심의 뭐 율촌화학 이런 모멘텀이 있고 재료 있는 종목들, 뭐 KNN 뭐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을 외국인이 사서 올리진 않죠. 결국은 재료 있고 뭐 테마주들 아닙니까, 이런 애들 다. 뭐 유니테스트. 오늘 신재생 에너지도 수급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죠. 이런 애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넥신도 한번 맞았다가 오늘 또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그 좋은 시장이, 개인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시장이 다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테마주, 급등주, 개별주, 모멘텀 있는 종목들, 재료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제일 안 좋은 시장은 삼성전자만 상승해서 지수만 오르고 개별주들은 하락하는.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지수는 연일 신고가고 개인들은 재미없는 시장.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안 좋아하는 시장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회원님. 그쵸? 우리가 바라는 시장은 지수는 뭐 좀 안 가더라도 지지부진하더라도 상관없죠. 우리가 들고 있는 모멘텀 투자가, 그리고 재료 투자가, 그리고 말 그대로 꿈과 희망이 있는 종목이 개별주가 상승하는 시장이 우리가 바라는 시장 아닙니까, 회원님?
자, 맞다 7번 눌러보세요. 자, 맞다 7번. 이걸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닙니까? 삼성전자 들고 계신 분들 얼마나 되신다고. 삼성전자로 지수만 연일 끌어올리는 걸 여러분들 바라십니까? 다른 종목들 아무것도 안 가고? 저도 바라지 않아요. 그거는. 우리가 바라는 거는 오늘 같은 시장을 바라는 겁니다, 회원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국전력 이런 종목들로 지수만 오르는 시장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종목을 정말 뭐 몰빵을 하시거나 들고 계신 분들은 물론 좋으시겠지만은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진 않다. 삼성전자는 들고 계시더라도 뭐 거기에 비중이 엄청나게 크게 들어가신 분들은 100명 중에 1명, 2명 밖에 안 계십니다. 대부분 이 개인 주도의 시장,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 오늘 같은 시장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자, 24일 같은 24일 날 코스피가 1.7%가 올랐는데 이런 시장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같은 시장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래서 다시 빠졌던 종목 밑에서 주워 담기 하고 있습니다, 회원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종목들, 그쵸, 오늘 같은 시장이 좋아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우리 방도 오늘 마찬가지고 훨씬 더 매매하기가 편합니다. 근데 이 시장이 또 지속될 걸로 봐요, 내년에도. 그리고 여러분들 그 주식 시장에 돈이 멈추는 거는 어쩌면 주식 시장에 돈이 안 들어오는 시장 언제입니까? 그 시기 여러분들 언제입니까? 주식 시장에 돈이 멈추는 시기, 더 이상 현금 유입이 안 되고 말 그대로 지수가 조정을 보이는 시기 언제죠? 네. 금리 인상. 이거 이제 얘기 나오면 시장의 돈은, 자산 시장의 돈은 당연히 빠져나갈 겁니다. 금리 인상. 금리 인상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지수는 상승폭을 멈출 수도 있어요. 자, 금리가 인상되면은 말 그대로 다시 시장은 안전자산에 투자를 하게 되고 말 그대로 돈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돈의 가치가 높아지면 그만큼 부동산도 안정화가 될 수 있어요. 시장 떨어질 수 있죠. 왜냐면 대출을 일으켜서 투자를 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1% 투자해서 금리가 1%예요. 아니, 예를 들어 금리가 아파트담보대출 금리가 3%입니다. 3%. 너무 높나요? 2%라고 해볼게요. 2%. 2%로 대출을 풀로 받아가지고 아파트를 샀어요. 그래서 직장인이 한 달에 월 300만 원씩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금리 시대에는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내가 이자를 내는 것보다 자산 가치 상승이 더 많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만큼 기대 수익률이 높으니까. 하지만 만약 금리가 인상이 돼서 이 변동금리로 2%짜리가 이게 만약에 뭐 3.5%만 된다 해도 300만 원이 어떻게 됩니까, 회원님? 어마어마한 450만 원 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더 되죠. 순간 계산했는데 자 아무튼 1%에 150만 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회원님? 엄청난 돈이 500만 원 돈이죠. 500만 원. 그러면 자산 시장에 자연스럽게 자산 시장이 일부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무너질 수도 있죠. 이 금리 인상. 지금 이 금리 인상 시기가 언제라고 합니까, 회원님? 금리 인상 시기가 언제라고 해요? 지금 연준에서는 2023년까지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따라갈 걸로 예상을 하는데 코로나로 지금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체감 경기가 이 체감 경기가 돌아올 때까지는 돈을 시장에서 계속 풀겠다는 거예요, 지금. 회원님. 자, 그러면 그냥 산술적인 수치로 주식 시장은 2023년까지 오를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항상 주식은 선반영되기 때문에 2021년 하반기 또는 2022년 중순까지는 이런 저금리 기조가 계속 유지되고 양적 완화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그리고 오히려 코로나가 좀 유지가 돼야, 냉정하게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만약에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로나가 끝나면 주가가 조정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요즘 나와요. 그 얘기가 왜 나오냐면 코로나로 경제를 지탱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를 했는데 코로나가 끝나면 거품이 낄까봐 연준에서 빨리 금리를 인상시키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예요, 회원님. 근데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나라도 결국은 내년 하반기야 돼야 백신이나 치료제 접종이 시작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내년 상반기 최소 6개월 이상은 최소 시장은 더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은 더 올라갈 걸로 보고 있어요. 이런 이유로 결국 주식시장도 자산시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부동산을 자연스럽게 올라갈 부동산을 지금 막아놨기 때문에 이 갭이 생겨버렸고, 이 갭을 못 메꿔요. 지금 워낙 부동산이 폭등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갭을 지금 메꾸기 위해서 20, 30대에 자산의 갭을 메꾸기 위해서 주식으로 몰려오고 있다. 부동산은 신규 진입이 어렵죠. 대출도 막아놨잖아요, 지금.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 이 수도권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구조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돈 있는 사람들만의 현재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주식시장으로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내년에 여러분들 최소 6월달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이게 6월달까지 상승 나온다면 저는 이제 지수를 맞추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3,000도 갈 수 있고, 그 속도가 더 빠르다면
4천도 갈 수 있겠죠. 지수는 회원님 3천도 갈 수 있고 4천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수의 이 천재 양적 완화 기조에 따른 자산 시장의 상승은 충분히 내년 6월 달까지도 가능하다. 은행이 돈을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 한,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는 정말 주식시장에서 살짝 발을 빼야겠다 하는 시기,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올 때, 근데 연준이 일단 2023년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생각보다 코로나가 빨리 끝나고 경기가 살아나면은 그 금리 인상 속도를 조금 더 앞당길 수는 있어요. 뭐 2022년이나 계속 냅두면은 경제에 버블이 끼고 그러면 과거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은 그것 금리 인상 걱정하실 필요 없고, 그리고 양적 완화 기조 계속 유지될 거고, 그리고 대주주 양도세 문제 끝났고 개인들 지금 다시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있고, 걱정할 게 없다. 이제는 다시 원래 하던 대로 회원님 투자하면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회원님. 자, 여기에 동의하신다 7번 눌러보세요. 자, 여기에 동의하신다 7번. 자, 제 말에 동의하신다 7번 눌러보세요. 아직까지 여러분들 그 심리가 많이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정확히 그 느끼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오늘 한 번의 반등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심리가 이렇게 풀릴 것 같진 않아요, 솔직히. 그럼요, 회원님. 발 뺄 때는 알려드리죠. 금리 인상 얘기 나오고 말 그대로 테이퍼링이라고 하죠. 시장에 푼 돈을 다시 연준에서 감을 때, 그때가 이제 자산 시장이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일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직관적인 게 금리 인상이에요, 현님. 근데 지금은 금리 인상을 할 어떤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아시겠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자,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할 만한 종목들, 일단은 바이오주가 오늘 셀트리온이 무려 10% 급등했고요. 자, 이거 보이시죠? 셀트리온 오늘 10% 급등했고, 오늘 바이오주 쪽으로 좀 수급이 완만하게 다 들어왔습니다. 한미사이언스, 바이넥스, 오늘 알테오젠이 또 급등을 했고요. 삼성제약, 이런 종목들, 대웅제약, 워낙 빠진 게 많다 보니까 이거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봐야죠. 이런 종목들도 시젠, 이번에 그 임직원들이 자사주 매입 얘기가 나왔죠. 기대감에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 인트론 바이오, 바이오주도 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원님. 오늘 대체적으로 다 좀 올랐는데 좋습니다. 이런 그 아남전자도 얘가 무슨 오늘 재료가 나와서 급등 상한가를 간 게 아니거든요. 엄청난 재료가 있어서 상한가를 간 게 아니에요. 개인들이 좋아하는 종목이고, 삼성전자의 자율주행차 테마로 얽힌 종목이죠. 생수 편입한 종목 아닙니까?
기대감으로 또 급등 상한가 간 거예요, 회원님. 결국 개인이 돌아왔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키 맞추기와 이런 테마,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가고 있고, 내일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회원님. 내일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일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내일도 좀 매매, 제가 오늘은 이 시장이 또 한번 크게 턴어라운드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말씀을 드렸고, 내일도 주식시장 보면서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되는 종목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회원님. 자, 그러면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회원님. 5시 53분인데 또 제가 미팅이 있어서 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회원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 지금 물리거나 좀 어려운 종목이 있다면 좀 참고 기다리세요, 회원님. 다시 또 기회는 옵니다, 시장이. 아시겠죠? 기회 오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자, 저 이창원 전문가와 2021년 본격적으로 개별주 매매 시작하실 분들은 1588-0448 전화하셔서 자, 회원 가입하시고 꼭 오시기 바랍니다. 시장에 가장 강한 종목으로 수익 극대화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달 가입하시면 7일 연장, 3개월 한 달 연장 해드리고요. 자, 1588-0448 콜센터는 밤 11시까지 진행합니다. 자, 그리고 자, 이 방송을 또 유튜브로 보고 계신 우리 유튜브 회원분들은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자, 밑에 내리시면 여기 MBN골드 VIP 회원가입 있습니다, 회원님. 장 링크 있습니다. 여기 클릭하셔서 가입하시면 되고, 카카오 플러스 친구 등록 여기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목들 계속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창원 매니저 무료 오픈 채팅방도 열려 있습니다, 회원님. 자, 오셔서 회원 가입하시고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회원님들 수고 많으셨고, 자, 내일도 화이팅입니다, 회원님. 자, 그리고 우리 또 VIP 회원분들 오늘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회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회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다같이 짝짝짝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회원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원님.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화이팅입니다, 회원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